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시장 전망과 대응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 얘기를 들어오시면요. 네, 저의 일기장, 우리 증시의 일기장 데일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철주야 8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오늘은 지노믹 트리가 장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리텍 B 검사가 뭐 네이버 자기 자매지에 실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개인들은. 근데 얼리텍 B는 방광암 진단 키트죠. 그래서 이 회사 핵심은 얼리텍 C입니다. 대장암. 그래서 이 자체로는 뭐 큰 재료다 볼 수는 없지만 얼리텍 B와 얼리텍 C가 지금 건강보험 등재가 올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그 이슈를 계기로 얼리텍 B와 C가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다음 바이오다이너에 관해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주주가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좀 재무적 투자자, 우리가 FI라 그러죠. 그래서 1년 락업, 의무 보유, 락업을 걸어놓고 한다. 이러면 상당히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장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좋게 본 사모펀드가, 그래서 바이오다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부작용, 간독성 부작용. 사실 의약품이 간독성은 상당히 많은 의약품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에 부정적인. 그래, 이걸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다. 별거 아니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 봅니다. 시판 후에 부작용 문제 때문에 그 허가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SK바이오팜은 추이를 계속 지켜보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런 내용들을 장중뿐만 아니라 장 끝나도 불철주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텔레그램에서 아태민 한칸 띄고 경제TV 알고 투자, 이제는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요 필망입니다. 필망. 네, 여러분의 참모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요. 화요일날 7월의 첫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서 이제 혹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도가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뭐 월말이라서 반기 말이라서 팔아본 건가 그런 생각을 일말 갖겠는데 7월 2일 날 3,200억이나 순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에 거래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한 4,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6월 25일부터 외국인 매도는 뭔가 있다.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제가 찜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요거 6월 25일 수요일이 6월 25일이죠. 6월 25일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주식을 팔 수는 있지만 지금 동아시아 증시가 모두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장 분위기도 좋고 순매도 해도 시원찮은 밤에 순매도로 갑자기 돌았으니까 찜찜했는데 이후부터 쭉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은 일자 계속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외국인은 지금 6월 25일부터 순매도로 전환이 더욱 확연해졌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코스닥 시장은 6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 이후 제가 지금 딱히 한국만 딱히 드러나는 게 없어서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미국에서 6월 26일 날 네, 내셔널 프레스 클럽 상당히 저명한 곳들만 하는 곳이죠. 거기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표 부정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한 바. 그거 하나뿐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7월 8일 상호 관세 이후에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 태도를 보면 한국만 팔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확연해졌다. 화요일 순매도로. 그런데 그래도 화요일 전약 후강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들이 아직은 이 예탁금이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됐다? 11조 정도 증가했네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 아파트 대출금을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이러면 그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분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탐욕을 부려 은행을 컨트롤 우리가 못하면 아파트 가격은 투기가 벌어지는. 그래서 정확히 제한을 해버리면 마치 이거 비슷하죠. 주식시장이 과열될 때 신용을 제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약해지죠. 똑같은 일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탁금이 이렇게 한 달 만에 11조 이상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 투시는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순매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둘뿐입니다. 근데 외국인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개인이 그래도 예탁금을 배경으로 외국인을 씩씩하게 매물을 소화하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예탁금은 이제 후행지표예요. 지금은 7월,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게 7월 2일 날 녹화하지만 6월 30일 거 나오죠. 그러니까 7월 2일 날 지금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 보면 대충 그림은 나옵니다. 개인들이 유가증권시장 매매를 보면 매수 절대 금액을 보면 6월 23일 같은 데는 10조씩 아주 활발했죠. 6월 25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던 6월 25일마다 9조대였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6조대로 떨어졌습니다. 보면 6월 27일부터 순매수 규모가 6조대로 떨어졌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서 6월 30일부터 확 떨어졌죠.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예탁금 실탄이 좀 정체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물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매도 금액을 보십시오. 매도 1위가 6,400억인데 매수 1위가 751억. 매수 종목들 보면 뭐 다 고만고만 규모도 작고 고만고만한 종목들인데 매도는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네요.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SMR, 조선, 반도체, 소셜 플랫폼 다 대장주들입니다. 이걸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 말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외국인들이 6월 2일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했는데요.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때 한 4조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6월 2일부터 13일간 한 4조 4천억대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 47%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특히 하이닉스 1조 이상 샀죠. 근데 그 하이닉스를 판다. 그러면 결국은 6월 1일부터 13일에 매수는 이제 잊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완전 태도가 달라졌다. 그 외에 본다면 뭐 간판주를 그럼 외국인 매도는 이들에 대해 계속 나온다 보는데 그동안은요 개인들이 이걸 소화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네이버 순매도 1위라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의 순매수 1위가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외국인 순매도 3위인데 개인들이 지금 순매수 2위가 하이닉스예요. 개인들의 순매수 3위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4위가 하나오션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들 외국인 매물을 집중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럼 외국인이 힘이 세면 이들 주가가 더 떨어질 거고 순매도를 더 할 거니 개인의 힘이 세면 이들 물량을 받아내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개인들의 힘이 이제 좀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외국인들이 6월 25일부터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고점은 6월 23일 4일날 대체로 고점을 찍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6월 16일날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 대비 벌써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10%에서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형주들이. 네. 그래서 추세가 꺾이는 좀 확연하다. 이 말은 개인이 더 이상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는데 힘에 붙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고객 예탁금이 이제 유입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실탄이 떨어지고 있고, 개인들은 또 있는 돈은 물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개인이 지금 한계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순매도가 더 이어지는데 개인들이 이걸 못 받아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선도주 중심으로 가파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점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3일 중요한 외국인들이 중요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여부. 네. 순매수 해주면 제일 좋고요. 순매도가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 7월 4일 날 미국이 휴장이에요. 7월 3일도 조기 폐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7월 3일 목요일부터 연휴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장 7월 3일 날 좀 팔주식은 미리 팔아놓고 맞겠죠. 연휴를 맞겠죠. 근데 매수가 허겁지겁이라서 막 매수하고 이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봅니다. 이미 6월 25일부터 파는 태도가 찝찝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7월 3일 날은 외국인의 순매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럼 그 규모가 중요하다. 근데 이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버거운 상황까지 왔다. 이 점을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그동안 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사실 뭐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인지, 뭐가 득을되는지, 실제적으로 득을되는지, 한국은행 총재는 그 원화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통화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등등 부작용도 얘기하는데 다들 막연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개념도 잘 모르시고 막연하게 기대감으로 개인들 매수가 붙으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게 반등 타임인데 지금 반등을 하느냐. 뭐 대표적인 게 또 네이버들 갖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반등을 한번 해줘야 돼. 반등 타이밍인데 반등을 야무지게 하면 좋겠고, 근데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다. 그럼 쭉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네이버가 아니라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또 그 여부를 또 보는 게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금 만약에 예탁금이 여기서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예탁금 68조는요 높은 수준입니다. 썩어도 준치입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힘겹다 이렇다면 중소형주로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동안 중소형주들은 대형주 위세에 눌려서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별로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중소형주로 그 좀 매기가 옮겨갈 수 있을지 이것도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별재료 장세 여부. 대형주 장세에 짓눌려서 반영된 중소형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이오다인 같은 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왜 짓눌렸냐 이런 거 보시면 아는데 바이오다인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다인이 핵심은 뭐냐? 자, 리포트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핵심은 벤타나 SP400입니다. 이게 로슈는 체외 진단기기 세계 1위 업체죠. 스위스의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스위스 삼성전자인데 이걸 그 4년 전에 6년 전이죠. 정확 더 크게 보면 바이오다인의 블로잉 기술 요게 바이오다인 특허 기술이거든요. 이걸 독점 계약을 해서 그동안 로슈 장비에 적용을 하는 그 장비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수가 약 한 300원, 이게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300원, 건수당 300원 정도 받는데요. 여성들 자궁 경부암 우리나라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죠. 세계 보건기구도 퇴치 캠페인에서 이거 그러면 매년 3, 4억 건인데 단순 300원만 계산해도 한 1200억 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보수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한 9억 건까지 전개할 거다. 그러면 매년 따박따박 네, 막 수천억씩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장비가 작년 상반기에 출시될 걸 기대했는데 뭐든지 세상 일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출시돼서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는 게 일단 대형주 장세기도 하고 두 번째는 대주주가 지분 4.1%, 한 122만 주를 이제 팔겠다. 7월 28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팔겠다. 이것 때문에 이게 사전에 조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사모펀드가 락업을 걸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에 나오셨지만. 그러면 제가 사실 사모펀드라도 이 바이오다는 사겠어요.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6년 동안 준비했다는 게. 근데 그 상대가 또 로슈기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하니까 제가 사모펀드라도 1년 보고 충분히 사죠. 물량 확보도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돼서 월요일 강세를 보였는데 네, 그래도 아직 주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안 올랐잖아요. 이게 시장이 지금 대형주 장세라서 그런데 만약에 중소형주 바람이 불면 움직일 수도 상당히 주목받을 호재가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은 잘 모릅니다만 저처럼 또 열심히 찾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죠. 자, 휴먼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어째 또 제가 늘 조언드리지만 주식 투자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참모를 곁에 두시고 CEO님이 참모를 곁에 두니까 혼자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추천주는 오리온 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리온 많이 올랐죠. 수요일에 홀딩스도 결국 시간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플러스 났죠. 그래서 이런 참모를 곁에 두시고 꼭 그래서 정의연 프로님 가입하셔서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참모를 두고 하십시오. 프로예요. 99,000원, 월 99,000원인데 사실 주식 투자자한테 99,000원이 돈입니까? 그죠? 자, 하 대표 그 나이에 이 불철주의 하시는데 힘내십시오 하는 후원금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우리 하 대표가 나라 장터 체크 계속 합니다. 보니까 울산항도 인천항, 부산항은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울산항도 공고가 나왔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규모가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7, 8월 중에는 그 방사청에서 접적지역, 휴전선, GOP 일대에 전체적으로 다 안티드론 시스템 입찰 공고가 7, 8 중에 날 거다.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드론 하면은요, 모든 게 스톱 됐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방산주들이 사실 드론이 지금 핵심 아닙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안티 드론 할 수 있는 레이더는, 네. 그 다음에 이 자회사 100% 작업사 아고스는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그, 무력화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아고스가 정부 세종청사하면 뭐 우리나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뭐 입증을 받았다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동안 안 올랐는데 7월 이 개찰하면 그날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 뭐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발전소, 변전소, 뭐 현대자동차 공장도 중요하고 삼성전자 공장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해야죠. 본물처럼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전혀 못 올랐죠. 네, 방산주. 그래서 방산주 이제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원전이다 이러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이 먼저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봐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우진 같은 종목들. 이제 추가 새로운 흐름이 본다면 좀 전에 방산 같은 경우는 상대 들어올란 예를 들면요. 방산 같으면 그 외에도 제가 또 리포트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FA 시스템즈, RF 시스템즈 같은 게 전혀 못 올랐죠. 이런 종목들 아니면 웨이비스 이런 종목들, 휴먼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개별 재료주들이 그동안 대형주에 짓눌려서 못 올랐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이 옮겨갈 수도 있겠다. 예탁금 수준이 높아서. 그러면 사실 우리 개인들은요, 대형주 장세보다는 지수는 조용한데 중소형주 장세 올 때 수익이 잘 나는데, 과연 그럴지, 이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널제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네. 그 하태민 경제TV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 이것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